자, 오늘은 2024년 11월 수능 수학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함수의 개수 구하는 이제 문제가 나왔죠. x에서 x 그렇죠? 1, 2, 3, 4, 5, 6, 7, 10 그렇죠? 자,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 2, 3, 4는 4, 5는 5, 6은 6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몰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1로 그렇죠? 뭐 2로 몰릴 수도 있고 3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근데 이 x 즉 정의역에서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 6은 짝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안 되고 4 같은 경우는 3하고도 연결되고 5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그래서 하나의 값만 가져야 돼. 하나의 값만. 1이면은 뭐 1을 가져도 되고 1이 2를 가져도 되고 3, 4, 5, 6 이렇게 연결돼도 되는데 이것처럼 두 개를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을. 3개, 4개, 5개, 뭐 6개 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짝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짝이 이게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하나에만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F1 즉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그렇죠? 얘가 이제 F1이죠, 그렇죠? F1, 이것도 F1, 그렇죠? F6의 값이 자 곱했어요. F1하고 F6을 곱했더니 6의 약수다. 자, 일단 6의 약수부터 한번 볼까요? 1, 2, 3, 6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1하고 F6을 곱해서 1, 2, 3, 6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 좀 따져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은 F1에다가 2를 곱한 거하고 F2에다가 F6에다가 2를 곱한 거, 그 사이에 F2, F3, F4, F5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는 표시가 나왔죠. 는 표시, 그렇죠? 는 표시가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2다. 그럼 얘도 2가 될 수 있고, 얘도 2가 될 수 있고, 얘도 2가 될 수 있고, 얘가 2도 될 수 있고, 얘도 2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그렇죠? 하나로 몰리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몰리는 경우니까 이 는 표시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중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중복. 그럼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요거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예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은 중복 순열이 아니고 순열은 기본적으로 순서가 의미가 있잖아요. 순서, 그렇죠? 순서.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따져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F1이 들어갈 자리, F2, F3, F4, F5, F6 다 들어갈 자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F1 값이 EF1 값이 2예요. 2. 근데 얘가 3이면은 성립이 되죠. 어쨌든 3이 2보다 크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는 안 되죠. 3, 2로는 안 되죠. 그쵸? 3, 2로는 안 되죠. 3, 2로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2, 3으로 나열한 거하고 3, 2로 나열한 거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 3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경우의 수 따져줄 때는요, 딱 네 가지입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순열. 의미가 없으면 조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이 되느냐? 그러면 중복 순열이나 조합으로, 중복 순열이나 중복 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고, 중복의 의미가 없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순열이나 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순열 필요. 그렇죠? 옛날 조합. 조합은 H에 그렇죠? 아니, H의 날이 아니죠. 컨비네이션 NR이죠. 그렇죠? 컨비네이션 NR. 그 다음에 중복으로 순열 중에서 만약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중복 순열로 풀면 되죠. 그렇죠? NR. 그렇죠? 그 다음에 조합 중에서도 중복이 되면은 중복 조합 NR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 따져주면 됩니다. 순서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일단은 순열하고 조합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중복이 되느냐. 그러면 순열일 경우에는 중복 순열로 풀면 되고, 조합일 때는 중복 조합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 조합 HNR은 컨비네이션 N 플러스 R 빼기 1이에요. R은 그대로 써주고, 요것만 좀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이제 중복 순열은 N의 R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N의 R승. 근데 중요한 게 이제 R이라는 게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몇 번 중복이 되느냐. 그게 R입니다. R. N은 뭐냐면은, 중복되는 주체. 중복되는 주체. 그리고 R은 횟수. 그래서 양쪽으로 다 외우기 힘들면은 R만 외워주세요. R만. 횟수가 R이에요. 횟수가. 몇 번 중복하느냐. 자, 이 정도만 이제 좀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수학은 항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따져주는 거예요. 따져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부터 한번 봅시다. F1하고 F6이 두 개를 곱했더니 6이 나오는 경우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1, 2, 3, 6이잖아요. 그렇죠? 1, 2, 3, 6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한 도표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곱해 가지고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일단 먼저 1이 나오는 경우. 자, 1이 나오는 경우는 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1 곱하기 2 아니면 또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에서 조건을 하나 딱 보면은 F1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1이잖아요. 그렇죠? 1.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F6은 2인데 여기다 또 2를 곱하니까 4가 되죠. 그렇죠?
성립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일로 뽑게 되면은 요거는 4가 되잖아요. 요거는 2 곱하기 1이니까 2. 2가 4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져줄 수는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F1이 F6보다 크면 안 된다. 그거 하나 이제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1, 3이죠, 1, 3. 그럼 3위는 따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경우, 자, 1 곱하기 6, 그렇죠? 또 2 곱하기 3, 3 곱하기 1은 안 되겠죠. 얘가 커버리니까, 그렇죠? 6 곱하기 1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상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네 가지 경우.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 그렇죠? 5가지. 자, 이렇게 해서 F1이 1이고, F6이 1이고, F1이 1이고, F6이 2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3, 1, 6, 2, 3. 이렇게 해서 5가지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 5가지 경우를 이제 이 나의 조건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은 일단은 전개해야 돼요. 전개하고 나열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거기서 골라내고 아닌 것들은 없애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의 그 조건들을 이제 반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F1 에다가 2를 곱한 거죠. F2, F3, F4, F5, F6, 그렇죠? 자, 일단은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다. 그럼 중복 중에서 중복 순열로 풀어야 되느냐,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미 여기서 설명했죠. 순서가 이미 자리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 3으로 뽑을 2, 3은 될 수 있는데 3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된다. 중복 조합으로.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줄 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은 얘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자꾸 자기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따져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하나씩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저 1, 1부터 한번 볼게요. 1, 1이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은 뭐예요? 어쨌든 2밖에 안 되잖아요. 2밖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서 푸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경우가 나오죠. 한 가지, 그렇죠? 한 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1, 2일 때 얘는 이제 2가 되고 이건 4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들은 2, 3, 4 안에서 골라야 되잖아. 2, 3, 4 안에서. 그렇죠? 다 2만 돼도 되고 다 4만 돼도 되고 또 다 3만 돼도 되고 어쨌든 중복 조합인 거예요. 그렇죠? 중복 조합. 그럼 그 중복이 되는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4번이니까 얘가 4가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중에서 그런 거예요? 2, 3, 4 중에서 3개 중에서 4번 중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3 더하기 4, 7. 7에서 1 빼니까 6이죠. 6, 4가 되는 거예요. 컨비네이션 4.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6 빼기 4니까 2 팩토리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니까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없어지고 2 곱하기 2하고 6하고 약분하니까 15. 15개가 나오죠. 15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도표를 그려가지고 하나하나씩 따져주면서 이해를 하면 정리가 잘 되죠. 자, 다음에
13을 또 해야 되겠죠. 13.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2가 되고 여기는 3이니까 6이 되는 거죠. 6.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2에서 6 사이의 값을 다 가져가는 거죠. 2, 3, 4, 5, 6. 그렇죠? 2, 3, 4, 5, 6. 2, 3, 4, 5, 6이 몇 번 중복되는 거예요? 4번 중복되는 거죠. 그렇죠? 4번.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복 횟수예요. 중복 횟수. 양쪽으로 외우면 헷갈리니까 한쪽으로만 외우세요. R은 중복 횟수다. R. 횟수.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컨비네이션 5 더하기 4 9죠. 9에서 1 빼니까 8. 컨비네이션 8,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8 빼기 4니까 4팩토리아. 또 4팩토리아.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4팩토리아. 그렇죠? 4팩토리아 없어지고 4팩토리아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 2, 8 없어지고 3하고 6하고 약분되니까 2 2, 5, 10 10에서 7 곱하니까 70개가 돼요. 70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게 뭐예요? 1, 6이죠. 1, 6 16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12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2에서 12 사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더 넓어졌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값은 2, 3, 4, 5, 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7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70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제 2, 3. 2, 3이니까 여기 이제 4가 되겠죠. 여기 6이 되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이제 범위가 4, 6이니까 4, 5, 6 4, 5, 6 중에서 4번 중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이미 계산했던 거니까 이게 이제 아까 2, 3, 4에서 골랐던 거 3개에서 골랐던 거죠. 3개에서 골라서 4번 중복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1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났다 이거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70 더하니까 140 15 하니까 30 그렇죠? 170 그다음 한 개 더하니까 17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갈 길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는 중복이구나 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2, 3으로 나열해야지 3위로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따져주면 되고 6의 약수를 이제 1, 2, 3, 6 생각하고 1, 2, 3, 6을 만드는 경우를 이제 저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씩 이제 따져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까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따져줄 줄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하나 그 미적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좀 쉽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져주고 해서 5가지 경우가 나왔죠. 그렇죠? 5가지 경우. 그 5가지 경우를 또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갖고 정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미 이제 나왔던 것들은 더 계산할 필요 없이 70이 되고 얘는 얘하고 똑같은 경우니까 15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문제 풀었는데요. 이제 한 29번, 30번 남았으니까 그거 두 문제 이제 마무리 짓고 영어도 이제 지금 35번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36번부터 45번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아무튼 수능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